네, 이어서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떠한 기사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저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실적은 이제 개요는 지난주 발표했지만 어저께는 이제 세부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적마다 시장이 궁금했던 사항 갖다 질문을 갖다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점에 관련해서 이제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고 여기서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로이터 통신은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제목으로 보시는 대로 우리가 가장 삼성전자 여러 사업부가 있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 DS 사업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DS 사업부에서 초과 수요 때문에 이게 엄청난 천문학적 영업이익과 주가를 갖다 끌어올렸는데 이 초과 수요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반도체 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질문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28년까지는 이제 내후년까지는 이제 초과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사실은 SK그룹, SK하이닉스랑 이제 비슷한 그 궤라고 보시면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이미 뭐 사실은 28년은 물론이거냐 30년까지 초과 수요를 갖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서린빌딩에서 젠슨왕과 최태원회장과의 기자회견,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그 SK그룹과 엔비디아 사이에서 5천억 달러의 이제 그 협업을 갖다 고려한다면 30년 이득 지나고 나서도 엔비디아의 수요만 생각해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초과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DR의 주가도 크게 올랐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관련 뭐 긍정적인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까지는 좀 주가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주가 떨어진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무엇이냐면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사실 너무 안 좋다. 아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영업 적자도 아닌데 왜 거기에 신경을 쓰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FCF가 사실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구글은 이제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적자를 갖다가 FCF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막대하게 투자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계속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그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 경영진들은 맞다. 이게 군비 경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생존을 갖다가 좌우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하는 거냐?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해서 미래에 이제 회사의 존폐는 물론이고 더 많은 이익을 갖다 뽑아낸다는 것이 지금 경영자들 입장인 거고 기관 투자가 중에 일부는 FCF가 적자와 고간이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주가를 갖다 매도한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FCF가 적자는 아니지만 고간이 현격하게 줄었거든요. 이 때문에 사실 메타 주가가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예상외로 FCF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FCF가 긍정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이것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을 갖다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FCF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이제 시비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도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가 끌어온다면 상관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생긴 AI 생태계에서 최종 유저, 예를 들면 이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린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가 기록한다면 그러면 사실 시장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을 텐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결국 엔트로픽이라고 봅니다. 엔트로픽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오픈AI가 챗GPT 때문에 AI 서비스를 맛보게 했지만은 현재 이제 최고의 성능이 이제 그 엔트로픽이 아닙니까? 엔트로픽이 이제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를 이제 올 2분기에 기록했다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연환산으로 매출을 갖다가 월 단위로 매출을 한 것을 연환산으로 환산해 보면은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72조 원이다. 그러면 이미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FCF에 대한 시비는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 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내용 있었습니까? 예. 어저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대체적인 개요는 이미 달려졌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주가 우호적으로 작동했던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서 삼성전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와 차이점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는 어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올해 내에는 뭐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처럼 의미 있게 딱 숫자로 이렇게 못 박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못 박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어저께 그 배당금에서 보통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주당 314원이라고 이제 분명히 못을 박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24년부터 올해까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이루어지겠고 또 특별 그 배당도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FCF를 갖다가 그 내게 등록되고 FCF의 50%를 주주환원 정책에 쓰겠다라고 분명히 이제 못을 박았고 이걸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저께 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